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아마 그 불완전 타동사에 대한 설명을 못했죠, 그죠? 네, 그것을 또 오늘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완전 타동사 이 동사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내가 설명하게 된 이 불완전 타동사 이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영어라는 것의 그 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불완전 타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요 구조를 갖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요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불완전 타동사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 요거를 말입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돼 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것은 단문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는 건 복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문이죠. 그죠? 근데 내가 요거를 영어를 전공하면서 나중에 딱 봤을 때 이걸 복문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영어학자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복문이야. 이거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가 실제로 얘가 주어고 얘가 실제로 동사라는 겁니다. 이게. 요 관계. 제발 좀 잊지 말아요, 이거. 특히 이제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장에서 정확하게 글을 쓴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어 동사 두 개를 더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장은 바로 영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바로 복문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영어를 전공하면서 이제 배웠었던 방식, 그래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거기서 쭉 분석하는 그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방식대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어 동사 두 개를 더한 것이다.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목적보의 관계가 일단 주어고 동사의 관계라는 것을 그걸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보호라는 자리에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보호라는 자리에는 이 자리만 잠깐만 놓고 본다면 이 자리는 우리가 일단은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상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겠죠, 그죠? 명사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투부정사도 되겠죠. 그리고 원형부정사도 되겠죠. 그리고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라는 것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인데 어쨌거나 보호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보호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명사 아니면은 형용사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투부정사거든 원형부정사거든 현재분사거든 PP가 오든 저것은 전부 다 형용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형용사 걸로 봅니다. 근데 저기에서 나는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자꾸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거 사실상 난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 자리에 온 것은 일단은 전부 다 이것은 뭐로 본다? 형용사의 컬러 본다. 보호 자리에 온 것은 전부 다 형용사.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바로 뭡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분사가 있죠. 분사는 뭐라 그랬어요? 동사를 가지고 만든 뭐라 그랬습니까? 형용사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투부정사, 원형부정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형용사 컬러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호 자리 명사는 안 오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품사, 명사 나올 수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하자면 동명사가 오기도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 평생 가도 동명사가 목적보로 쓰이는 것은 글쎄 1년에 한 문장 만들까 10년에 한 문장 볼까 그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물론 가능하기는 해요. 가능하긴 한데 저 자리에 뭐 동명사가 보러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지고 글을 보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만 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호 자리에는 바로 이런 것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겠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죠. she's happy.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she's happy.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호가 되는 거죠. 주격 보호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서 얘가 I made가 주어고 동사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요것을 더해줬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더해준 거. 바로 요거를 더해버리게 되면 바로 요 구조가 여러분 문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비동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she하고 happy만 서 문장이 안 되는 거야. she하고 happy를 연결시켜서 문장이 성립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요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행복한 거죠. 이래도 행복한 거, 이래도 행복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문장이 돼요? 안 되죠. 이러면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비동사라는 개념은 원래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문장 성립을 도와주게 들어간 것이다. 요것을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시제는 내가 임의로 정한 거니까 가끔가다 이거 설명하는데 선생님 시제는요. 시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냥 임의로 잡아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뭐 시제가 문제될 거는 절대로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make는 일반적으로 타동사겠죠? 타동사겠죠. 그럼 타동사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내려온단 말이에요. 타동사 다음에 주격은 올 수 없죠, 당연히요. 타동사 다음에 당연히 목적격이 오겠죠, 그죠? 목적격이 오겠죠. 자, 목적격이 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 벌써 이미 비동사가 어떻게 돼야 될지가 이미 벌써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요 비동사라는 것은 문장 성립을 도와주려고 한다. 즉 다시 해서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she하고 happy를 연결해서 문장 성립을 도와주려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어가 뭐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목적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럼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비동사를 내가 의미 없는 놈이다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뭐냐? 비동사는 나중에 보면 거의 무제한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사실 무제한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빼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보시게 되면 지금 주어가 뭐로 내려왔느냐?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 이름은 주격 보호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바로 주어 동사 목적보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됐는데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놈이 사실상 주어고 얘가 사실상 동사 부분. 여기에서 나는 만들었다. 우리는 해석할 때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근데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녀들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녀가죠. 원래 이게 바로 뭐였었다? 주어였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여기가 주어 부분, 여기가 동사 부분 이렇게 해서만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서 만일에 한번 끊어서 문장을 본다면 어디서 끊겠습니까? 요거를 I'm happy 요거를 한번 끊어서 본다면은 여기서 끊어보는 게 맞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주어 동사, 여기 주어 동사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절, 여기가 종속절 요거와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끊으면 나는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끊으면 안 되죠. 나는 그녀를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녀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곤란하자. 그래서 나는 만들었다.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바로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꼭 뭐처럼 보이는 거, 부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부사 쓰고 나오잖아요. 그죠?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원래 she is happy 관계였었으니까 happy로 바꿀 수 없는 거겠죠.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목적보호가 가는 관계, 주어 동사 간의 관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the cage is empty.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I found.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얘가 주어고 동사고 얘가 주격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요걸 더해버립니다. 뭐 cage라는 것은 의미가 많죠. 뭐 새장도 될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고 창고도 될 수 있고 말이죠. 그냥 우리라고 뭡니까 여기서 새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새장이 비어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find란 동사도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타동사 뒤에 명사, 즉 다시 해서 주어가 내려옵니다. 목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명사는 주격이나 목적격 동일하죠. 명사는 주격이나 목적격 동일하니까 더 케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오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탈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탈락돼버리고 여기서 empty 자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가 목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주격보호는 뭐가 돼버린다? 목적 보호가 돼버린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해석한다면 나는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 새장 그죠? 새 장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겠죠. 새 장이 비어 있는 새 장을이 아니라 그죠? 새 장이 비어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앞하고는 다르게 완벽하게 약간 우리말로 주어처럼 해석해야지 말이 돼 버리죠. 새 장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 장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빈 세 장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실수한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빈 세 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원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그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 줘야죠. 그래 만약에 빈 세 장 그러면 empty cage라 그래야지만 그것이 빈 세 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꾸며주면 안 됩니다. 꾸며주면 안 됩니다. 형용사는 원래 명사 뒤에서 꾸미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줍니다. 자, 나는 발견했다. 세 장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he door is locked 그랬습니다. 그리고 I left.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I left.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요번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번에는 수동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B 플러스 P 필요해서 말입니다. be locked 이렇게 돼버렸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B 플러스 PP에서 B도 마찬가지로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요것만 쓰면 참 긴, 그죠? 형용사를 했죠. 분사는 형용사를 했죠. 잠긴, 이러면 참 기다. 잠긴, 잠기다. 잠긴, 잠기다. 잠긴, 잠기다. 잠긴, 잠기다. 그죠? 잠긴, 잠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로 이제 BPP는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해서 수동형 동사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구조는 이렇게 하면 형용사 잠긴, 이러면 참 기다. 이렇게 된다라고 이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것도 주어 동사랑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자, 여기서 left 그랬습니다. leave 동사입니다. leave는 원래 떠나다는 뜻이지만 말이죠. 지금처럼 동사는 취하는 문형에 따라서 의미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다가 아니겠죠. 주어 동사 간의 관계에 있는 말을 끌고 올 때 이때 leave 동사는 뭐만 상태로 정확하게는 두다란 뜻입니다. 뭐만 상태로 두다란 뜻입니다. 그래 다음에 어떤 형태가 올 거냐. 그래 다시 그래서 목적어, 즉 명사 목적 하나만 달랑 받아버리면 어디를 떠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만 목적어 목적어, 즉 다시 그래서 주어 동사 간의 관계에 있는 말을 받아버리면은 뭐만 채로 두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말로 의역하게 되면 뭐뭐하게 하다라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써놓고 보시게 된 말이죠. 자, 그래서 or 요놈이 그냥 내려오겠죠. 그냥 내려오겠죠. 자, 어쨌거나 저거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비동사 의미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탈락이겠죠. 그러니까 과거분사 락카트 요거만 내려오는 거죠. 분사도 분명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보호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끊는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나는 뭐만 상태로 두었다. 아니 뭐뭐하게 했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문을이 아니라 문이가 되겠죠. 정확히 해석한다면 문이 잠겨진 채로 두었다가 되겠죠. 문이 잠겨진 채로 두었다. 이렇게 되겠죠. 문이 잠겨진 채로 두었다. 문이 잠겨진 채로 두었다. 문이 잠겨진 채로 두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걸 하다 보면은 문을 잠가 두었다. 이런 식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영어 쓴 의도는 문이 잠겨진 채로 두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요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she's waiting 그랬습니다. she's waiting 그랬습니다. I kept 그랬습니다. keep 동사입니다. 사실 keep 동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하고 동사 간의 관계에 있는 말을 끌고 올 때는 leave 동사랑 거의 의미가 똑같아요. 거의 의미가 같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뭡니까? 웨이팅만 하면 이거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이죠. 형용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비아인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동사처럼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 경우도 keep도 leave하고 비슷하게 뭐뭐하게 두다. 근데 keep이라는 동사는 요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유지, 상태의 어떤 유지를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상태의 유지를 좀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 지금 주어가 타동사 뒤에 내려옵니다. 그럼 당연히 목적격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비동사는 의미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waiting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이래놓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목적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여기서 허가 원래는 뭐였었다고요? 주어였었다고요.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채로 두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채로 두었다. 그녀를이 아니라 그녀가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채로 두었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조금 더 우리말로 의역을 한다면은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 그럼 영작 같은 데 전문제 내면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영작이 의외로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문법 문제 내면은 그냥 잘 맞추는 영작만 나오면은 그냥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영작에서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채로 두었다. 이렇게 전문제는 안 낼 거란 말이에요. 영작을 낼 때는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녀하고 기다리다의 관계가 수동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녀를 기다리게 했으니까. 그래 버리면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 waited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wait는 100%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수동이 안 돼 버리죠.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작에 약한 친구들은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흔히 얘기해서 말이죠.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 기본적인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칙적인 측면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이제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바로 불완전 타동사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역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런 훈련을 했어요. I kept waiting은 원래 I keep과 she's waiting은 합친 것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분리해내는 거. 그걸 갖다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자, 목적과 목적보와 간의 관계는 바로 조동사 간의 관계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녀는 정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녀는 정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그녀는 정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녀가 정직하다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연결시켜 볼게요. 여전히 타동사가 왔습니다. 그럼 목적격으로 오겠죠. 허라고 해서 말입니다. 비동사 의미 없으니까 탈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honest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자, 이것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가 아니죠.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그죠? 그녀가. 그녀가.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정직하다고 이렇게 돼버리겠죠. 자, 그녀가. 얘가 지금 분명히 목적어 자리, 목적보호 자리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부분이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행복하다고, 그녀가 행복하다고, 그녀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될 것.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보호가 자 이런 형태로 옵니다 라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어느 것으로 올 것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 동사가 또 결정을 해버리죠. 이 동사가 또 결정을 합니다. 이 동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이른바 생각하다 동사는 말이죠. 이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이 비동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비동사를 to be라고 살리기도 합니다. to be라고 살리기도 합니다. to be라고 살리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하다 동사는 비동사를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비동사를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하다 동사는 비동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해서 to be라고 살려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목적어 목적보호 사이에 to be를 살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영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자, 우리가 영어라는 것이 말이죠.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라는 것도 반드시 어떤 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언어니까 반드시 룰이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 그 룰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룰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면은 목적보호 사이에 to be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룰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자, 우리가 consider 동사도 마찬가지로 목적 to be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빌리브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빌리브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서포즈라는 동사도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것이고, assume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겠고 말이죠. 아니면 imagine이라는 동사도 그리하고 말이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 find라는 동사도 있고 말이죠. 심지어는 hold라는 동사도 있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굳이 다 쓸 필요는 없는데요.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목적어 to be 보호를 만일에 받았다 그러면 이때 동사 이거 생각하다 동사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바로 생각하다 동사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죠. 가령 hold가 바로 무슨 뜻이 원래 잡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래 잡다라는 얘기. 근데 목적 투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뭐지? 원래 홀도 잡다인데? 만약 그런데 아씨 뭐지?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에이 목적 투비 받아서 에이 생각하다 그냥 그려버려도 관계 없다는 그 생각하다의 강도가 좀 달라질 뿐이에요. 즉 다시 홀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때는 정확하게는 약간 살짝 주장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장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좀 강력하게 보여줄 뿐인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 투비 받았을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뭐든 관계없이 에이씨 몰라 생각하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자, find 동사 발견하다잖아요. 목적 투비 받으면 이것도 생각하다는 얘기예요. 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magine 상상하다요. 상상 목적 투비 받아요. 아 생각하다 그냥 보면 돼요. 알겠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 우리가 영어 동사 가운데서 가장 복잡한 동사가 되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올 거냐라는 것은 거의 대개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동사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바로 생각하다 동사는 to be를 취할 수 있다. 물론 to be를 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영어에서 영어 동사가 취하는 문형을 아직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힐 텐데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또 이제 한마디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요. 전에 이제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에 어떤 난 타학원에 선생님들이 소개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전에 이제 타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소개해서 왔다 그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음에 꽈락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남학생이었었는데. 근데 그 해에는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합격을 했는데 진짜 꽈락이라고 한다면 사실 참 영어 많이 모르는 거예요. 많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게 그 친구가 합격한 그 해에 거의 내가 지금 얼핏 기억나는 게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인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처음에는 문법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외울 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진짜 하는 얘기가 알고 보니까 외울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딱 그러더니 그 말한 그 해에 합격을 하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외울 게 없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영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하나 동사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패턴처럼 하는 룰을 생각해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외울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동사마다 전부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모든 거를 영어의 모든 어마어마한 그 모든 동사를 다 외우려고 한다. 하나 그거는 사람으로 못해요. 그거는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 가령 내가 이거 타동사를 암기하고 있는데 글을 보다 보면은 영권 사용자들 자동사로 써놔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걔는 쓴 거니까 걔는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셔서 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점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일단 저런 큰 카테고리 생각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다 동사는 to be를 쓰는 경우가 많구나. 안 쓰는 경우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다 동사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둘째 자 여기 보세요. 자 want가 타동사예요 물론. 자 내려옵니다. 목적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marry란 동사는 죽일 수가 없죠.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비동사 의미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지만은 marry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죽일 수 없어. 살려야 돼. 의미 있는 건 살려야 돼. 의미 있는 건 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살릴 거냐라는 건데요. 그건 뭐가 결정하겠습니까? 여기서 to be를 쓸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생각하다가 결정했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원하다가 결정하겠죠. 그럼 원하다 하면 뭘 받을 거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원하다는 뭘 받을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뭘 받겠어요? 어떤 형태로 받겠어요? to 부정사 받겠죠. 자, 그런데 맞아요.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want 동사는 여러분들 모르기는 해도 다음에 to 부정사, 즉 to 동사 원형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아씨 왜 to 부정사 쓰지?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왜 to 부정사 써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왜 to 부정사 써버리지? 라는 건데요. 자, 이 to 부정사의 to, 만일에 사전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to 부정사 to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전에서 당연히 to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사전에 to를 찾으면 얘가 뭐라고 나옵니까? 품사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사전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전치사 표시죠?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투부정사의 투도 어차피 전치사 투에서 출발한 거예요. 전치사 투에서 출발한 거예요. 전치사 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전치사 투라는 걸 얘기를 해보자면 투라는 것은 방향의 전치사예요. 가령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투 서울 뭐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요 대목색이라는 게 옛날에 좀비 영화 부산행이라고 있었잖아요. 부산행이라고 있었는데 부산행의 그 영화 제목이 아마 트레인 투 부산이었을 거예요. 트레인 투 부산 그렇게 말입니다. 트레인 투 부산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 투라는 건 방향, 즉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쪽으로 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투가 바로 뭐라 했어? 부착이라 그랬죠. 투는 부착이에요. 투는 부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 from A to B를 보면서 투에 반대되는 전치가 from이라 그랬죠. from은 분리의 전치사고 투는 부착이라 해서 부착인 거. 즉 내가 자네한테 갖다 뭘 준다 그러면 자네한테로 가잖아요, 이게요. 그래 방향이면서 동시에 자네에게 뭐가 도착이 돼 버린다는 거죠. 부착이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 to라는 것은 뭔가 나아간다, 움직인다, 향한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 긍정적으로 하게 한다. 긍정적으로 뭔가 이룬다라는 느낌이에요. 좀 아까 얘기한 대로 to는 방향이자 동시에 부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했다 그녀가 결혼하기를 그랬다는 얘기는 그녀가 향후에 결혼하는 그러한 행위에 갖다 떡하니 달라붙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주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투부정사 받는 동사는 전부 다 하게 하는 동사예요. 전부 다 하게 하는 동사입니다. 전부 다 하게 하는 동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뭘 받는다 그랬어요? from ing라 그랬죠. from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비동사는 의미 없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의미 있는 동사 쓸 때는 뭐를 쓸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를 쓸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바로 목적어 다음에 의미 있는 동사를 쓸 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to 부정사나 from ing밖에 없는 거예요. 하게 하는 동사. 하게 하는 동사는 전부 다 to 부정사 받는 것이고 하지 못하게 하는 동사는 전부 다 from ing 받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from ing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목적어 다음에 뭘 쓸 거냐는 to 부정사냐 from ing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to 부정사 쓰는 것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하게 하는 동사예요. 그죠? 그녀가 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거 그죠? 막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잠깐만 여기에서 잠깐만 보자면은 자, she married the man.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뭐 prevent라고 하는 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자, 어쨌든 자, 요 동사로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막다 동사의 가장 대표니까 말입니다. 자, 이거랑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랑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she는 her로 내려오겠죠? 자, 그런데
좀 아까 했잖아. want와 prevent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want는 그렇게 행하는 거, 하게 하는 걸 원하는 것이고 prevent는 막는 거잖아요. 바로 to의 반대 뭘 쓰는 겁니까? from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prevent 동사는 자 지금 여기에서 막는 동사, 하지 못하게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from ing를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불완전 타동사에서 이때 의미 있는 동사 나올 때 뭘 쓸 거냐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to 부정사 쓸 거냐 아니면은 from ing 쓸 거냐. to 부정사 쓰는 것은 당연히 하게 하는 긍정적 의미가 from ing는 못하게 하는 거, 막는 거 부정적 의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 것은 여기에서 이게 원래 뭐였었다? 주어죠. 나는 원했다? 그녀를이 아니라 그녀가. 그녀가 결혼하길 원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녀가 결혼하는 걸 막았다죠. 자, 이 대목에서 내가 또 하나 더 얘기를 합시다. 이것도 사실은 얘는 목적 보호예요. 그리고 얘가 원래 주였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는 것이 여기서 이 from을 노부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럼 이거는 왜 까지라고 하지? 그럼 얘는 여기서 to를 해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죠. 근데 결혼하는 것으로부터 그녀를 막았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장의 근본 형성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경우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녀가 결혼하길 원했다라고 했듯이 나는 그녀가 결혼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녀가 결혼하는 것으로부터 막았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것도 잊지 마시고, 자, 요거.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 자, 목적어 to 부정사 받는 동사 가운데 enable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받는 동사 가운데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enable, cause, allow, get이라는 요 네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 enable, cause, allow, get이라는 요 네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enable, cause, allow, get이라는 enable, cause, allow, get, enable, cause, allow, get. 바로 얘네들입니다. 목적어 to 부정사 받는 동사에 대한 물음. 특히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할 때 얘를 빼놓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적 to 부정사 받는 동사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동사가 enable, cause, allow, get입니다. enable, cause, allow, get. 바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자, enable, cause, allow, get. 요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자, 자,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다 그녀의 아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자, 그녀의 아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는다. 그녀의 아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는다 이래버렸습니다. 자, 그녀의 아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는다. 그녀는 원한다. 어쨌든 내려오겠습니다. 자, 주어로 내려오겠죠? 자, 헛선 그랬습니다. 자, 내가 요걸 또 드린 것은 뭐냐면요. 자, 똑같이 거기서 원트 했는데 여기서 원트 또 했어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요 놈을 어쩔 거냐. 분명히 앞에서 뭐라 했어요? 앞에서 비동사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동사는 의미가 없어서 과감하게 탈락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어쩌지? 라는 겁니다. 이건 어쩌지? 자,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나올 형태는 동사가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원트가 결정하겠죠. 그죠? 그럼 원트는 앞에서 본 것처럼 뭘 받았습니까? 하게 하는 동사니까 to 부정사 받았겠죠. 그러니까 to be educate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to be educated in English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she wants her son to be educated in English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물론 해석은 그녀는 자기 아들이 교육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걸 또 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비동사 분명히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연락에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도 생략이 가능할까?
물론 B만 빼면 말이 안 되니까 뺀다면 to B까지 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뺄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빠져버리게 되면은 PP만 남은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PP만 남은 꼴이 돼버리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런 거, 내가 알기로 원투는 다음에 목적 투부정사 받는 건데, 이 사람 PP 나왔네? ING 나왔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to be를 생략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o be를 생략했구나. 요거란 말이에요. to be를 생략했구나. to be를 생략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원투는 분명히 목적 투부정사인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서 가령 나 커피 좀 따뜻한 걸로 주세요. 그럴 때 I like want something. I want my coffee hot. 이럴 수 있어요. I want my coffee hot. 이럴 수 있어요. 커피 다음에 hot 그랬어요. 네, coffee hot. 그 사이에 to be. I want my coffee to be hot. 요거 생략된 거란 말이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진짜 비동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무제한 생략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빼버린다 하더라도 크게 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 그녀가 때렸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요걸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를 때렸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비트라는 동사의 변화형을 아십니까? 비트는 비튼이에요. 요거는 지금 저거 3인칭 단수 S가 없으니까 과거를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를 때렸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녀가 그를 때렸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녀가 그를 때렸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녀가 그를 때렸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봤다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내려와야 됩니다. 허라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미 있는 동사란 말이죠. 그럼 살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비트는 어떤 형태로 올 것이냐 라는 겁니다. 비트는 어떤 형태로 올 것이냐.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내가 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주어동사 연결함에 있어서 만일에 비동사라고 하면 쫙 사라짐은 관계 없는 거죠. 근데 의미 있는 동사는 내가 여기서 뭐라 하냐면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투부정사 아니면 from ing라 그랬습니다. 투부정사 아니면 from ing라 그랬습니다. 그럼 C가 투부정사 봤습니까? from ing 봤습니까? 일단은 어감상 보다라는 것은 못하게 하고 막는 동사는 아니니까 from은 아닐 거야. 그죠? 그죠? 보는 게 뭘 막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는 게 막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투부정사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배울 때는 원형부정사를 받는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동사의 원형을 써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원형부정사를 받는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원형부정사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원형부정사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원형부정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좀 아까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아까 분명히 의미 있는 동사 나올 때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투부정사는 from ing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근데 원형이 나왔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것일까? 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내가 한번 우리가 그 라디오를 듣는다라고 할 때 listen to 라디오입니까? listen to 더 라디오입니까? 더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럼 TV를 본다라고 할 때 TV를 본다라고 할 때 watch TV입니까? watch 더 TV입니까? watch TV. 라디오를 듣는다는 더가 들어갑니다. listen to the radio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어떤 학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 뭐 이제 토익 같은 데서도 이런 걸 가지고서 좀 여러분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를 학자가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좀 큰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는데 말입니다. 자, TV를 딱 켰습니다. TV를 딱 켰으면 화면이 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장면인지 바로 확실히 눈에 들어오죠. 바로 어떤 장면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라디오를 딱 들었습니다. 가령 라디오에서 드라마를 합니다. 라디오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라디오를 딱 켰습니다. 근데 라디오 키자마자 그 어떤 장면인지 바로 파악이 됩니까? 안 되죠. 라디오에서 드라마 같은 거 나왔을 때 저게 무슨 내용이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듣는 거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기 위해서 여기다 관사를 하나 둔다 그래요. 근데 TV는 보는 거 바로 그냥 시차 없이 전혀 시차 없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사를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난 아주 흥미롭게 좀 들었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더 한번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러면 참 그렇지만은 가령 참 누구를 발로 차주겠다. 그러면 킥 목적어 쓰고 to death라고 합니다. 예, 킥 to death 발로 차주겠다. 가령 굶어 죽었다. starve to death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능동형으로 쓸게요. 자, 얼어 죽다라고 했을 때 능동형으로 쓸게요. 원래 수동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미가 통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얼려 죽이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건데 능동으로 써버리면. 자,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보십시오. 자, 얼어 죽다라고 할 때 어쨌든 그 to death 이렇게 써버립니다. 야, 이건 참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불에 타서 죽다라든지요. 이럴 때는 burn to death라고 합니다. 근데 총으로 쏴 죽이다라고 할 때는 shoot dead라고 합니다. 총으로 쏴 죽이다라고 할 때는 shoot dead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 양반이 하는 얘기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to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과의 전치사라고 합니다. 결과의 전치사. 근데 이거 참 재밌지 않아요? 다 어떻게 했대? 죽었다. 능동으로 써서 죽이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죽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건 to death 이건 dead를 써버렸어요. 총으로 쏴 죽이는 것만 이건 dead를 써버렸어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없어요, 재미? 상당히 재밌어요. 자, 내가 자네 발로 한번 뻥 쳤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 물론 재수 없으면 그 사람 죽는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재수 없으면 그럴 수 있죠. 한 끼 굶었다고 바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영하 20도 떨어졌다고 바로 얼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불 하나 떨어졌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총이 딱 맞았어요. 바로 죽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도 이 행위와 죽는 것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차를 둬가지고 시차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총은 시차가 없이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to death를 씁니다. 물론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슛의 경우만 dead를 써요. 왜? 총 쏘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시차가 없으니까. 내가 또 이 대목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또 하자면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그 남녀의 자살 성공률을 비교한 분석 자료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건 아닌데 남자의 자살 성공률이 높겠습니까? 여성의 자살 성공률이 높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남자. 맞습니다. 남자의 자살 성공률이 훨 높답니다. 퍼센트는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남성의 경우는 거의 100발백중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벌써 내 말에서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살의 수단이 보통 뭐냐면 거의 대개가 수면제랍니다. 근데 수면제가 돼버리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수면제가 되는데 사실 수면제는 몇 알을 먹어야지 치사량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뭐 잘못한다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 죽을 거야. 그리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한숨 깨어나게 자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자살은 가장 많은 방법 가운데서 물속으로 투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속으로 투신하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다 구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살 성공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자살 수단이 바로 뭐가 돼버려요? 미국에서 총이잖아요. 총이잖아요. 오늘도 내가 얼핏 인터넷에서 한 구간데 미국 어떤 쇼핑센터가 어디에서 또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 그러던데 참 미국은 큰일 났어요. 그랬는데 이번엔 누가 잡았느냐? 손님 그 쇼핑센터 온 손님 중에 한 명이 그 범인을 쏴서 죽였답니다. 혹시 봤어요? 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자들의 자살 성공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총을 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총을 쏘는데 어떻게 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잖아. 보통 이래고 쏘지 않습니까? 이래고 쏘니까 뭐 이건 실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바로란 말이죠. 자, 내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바로 시차 없이 바로 죽는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전차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관사 쓴 이유도 쓰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듣는 것과 라디오의 관계는 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TV하고 보는 것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 내가 강의하는 거 보고 있죠.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죠? 시차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원래 그래서 여기는 투가 있었는데 투를 안 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바로 여러분 원형부정사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원형부정사를 영어로다 bare infinitive라고 해요. 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bare infinitive. bear가 뭐예요? bar이가 bear가 베어가 벌거벗었다는 얘기, 걸치지 않았다는 얘기야. 뭘 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투를 걸치지 않았다는 거죠. 투라는 모자를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그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투 없는 부정사라고 하는 게 맞아요. 투 없는 부정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bare infinitive. 근데 일단 우리는 원형 부정사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결론. 원래 의미 있는 동사 올 때는 투 부정사는 from ing 둘 중에는 하나다. 근데 왜 지각동사라는 것은 왜 투 부정사냐 원형 부정사 쓰느냐? 원래는 투 부정사였는데 보는 것과 그 행위에 시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뭐 한 것이다? 투를 생략한 것이다. 이거예요. 재밌죠? 자, 언어에도 다 이렇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각동사, 사역동사, 원형부정사 받는다. 물론 이래버렸지만은 근데 왜 to를 안 썼느냐? 나중에 혹시 그거 알아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지각동사가 수동이 되면 원형부정사는 투부정사로 바뀌죠.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각동사가 수동이 되면 원형부정사가 투부정사로 바뀌어요. 이거 뭔가 큰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왜 하고 많고 많은 것 가운데서 왜 투부정사로 바뀌냐? 왜? 원래 투가 있었던 거거든. 그럼 원래 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각동사는 뭐 진행되는 상황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진행되는 상황, 요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영어도 이런 과정을 좀 우리가 좀 보면서 이해하면 참 영어도 재밌어요. 좀 재밌을 수가 있고. 무조건 한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 목적격 내려오죠. 그러면은 원래 얘도 쓴다면 그럼 원래는 to be였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죠? 원래는 to be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각동사는 시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 없는 be가 남아있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까지 빠져버리죠. 그래서 ing가 나오죠. 그죠?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참 재밌잖아. 여기서는 to가 빠지면 되게 이상하죠. 내가 지금 얘기한 바 이해한다면 뭡니까?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오고 그 상황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원하자마자 그 순간에 결혼 이렇게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결혼이 이루어지는 한참 뒤에 이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지만은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갖는다. 이루어지는 그 행위는 미래가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 어쨌거나. 얘가 뭐라고요? 원래 주어에 썼다고요. 다시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자, 근본을 말씀드렸으니까 나는 봤습니다. 그녀 때리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말입니다. 허가 되겠죠. 수동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수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나는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더해줍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가 그녀에서 두들겨 맞는 걸 봤습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이것도 원래 쓰면 to be라는 얘기예요. to be. 근데 어차피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안 쓰겠습니다. beaten 이렇게 돼버리겠죠. by her 이렇게 돼버렸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고 나는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가 그녀에 의해서 두들겨 맞는 걸 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네, 지금 불완전 타동사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해하신다면 글쎄요, 나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암기할 것은 못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지금 얘기한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때가 어느 형태에 취할 거냐라는 것은 동사의 의미만 알아도 저절로 그냥 알 수가 있다. 저절로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Charlotte Letter 그랬고요. I had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have 동사 나왔습니다. 자, have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다가 돼버리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취미, 동사가 취하는 형태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동취미라는 책을 꼭 좀 보시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 주어 동사 간의 관계만을 끌고 왔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 have는 가지다가 아니라 시키다가 돼버리는 거죠. 시키다가 돼버립니다. 자, 목적격 내려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쩔 거냐? 얘도 의미 있는 동사니까 죽일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좀 아까 보셨었던 지각동사, 즉 see 동사 맞습니다. 뭐 지각동사는 see, hear, feel 이런 것이 있죠. 네, 그것은 우리가 다 따로 이제 부정사표는 또 배울 겁니다만은 일단 지각동사라는 그런 바로 부류와 have는 여기서 시키다를 했죠. 시키다 동사도 뭘 봤습니까? to 없는 부정사, 즉 원형 부정사를 봤죠. 원형 부정사를 봤죠. 자, 원형 부정사를 봤죠. 그렇다면 이것도 내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의미 있는 동사 나올 땐 to 부정사는 from ing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바로 원형을 썼다. 즉 to를 안 쓰고 원형을 썼다. 이것은 바로 뭐냐? 그 시키는 것과 쓰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직접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바로 그 느낌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네, 자, 그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얘가 원래 주어죠. 그러니까 나는 시켰습니다. 그녀가 쓰도록 시켰습니다. 내가 지금 자네한테 써,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쓰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죠? 바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네. 자, 요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쓰도록 시켰다라고 말입니다.
자,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더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내려오겠습니다. 레터 내려왔습니다. 비동사 이거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사라지고요. written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에서도 얘가 목적보, 즉 다시 원래 주어, 얘가 원래 동사.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나는 시켰습니다. 편지가 쓰여지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편지가 쓰여지도록 시켰습니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편지가 쓰여지도록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사역동사에는 또 let이라고 돼 있죠, 그죠? 사역동사에는 또 let이라고 돼 있죠. A letter was written, I let.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let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제적인 그런 요소는 사실은 없죠. let이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시키는 것보다는 허락해 주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크죠. 하게 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더 크죠. 그래서 편지가 쓰여지도록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내려오겠습니다. A letter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비동사 사라진다 그랬죠? 아닙니다. 얘는 씁니다. 얘는 씁니다. 얘는 씁니다. 얘는 씁니다. let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be를 씁니다. let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be를 씁니다. 이거 be 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let만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let이 근데 be가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let은 be 쓰는 거 알아요. 팝송 제목 알잖아. 팝송 제목에 let 다음에 be 있는 거 뭐 있어요? let it be, 그죠? let it be 있잖아요. 커피 이름에도 있잖아요. 커피 이름에도 let's be, 그죠? 그죠? let it be, 그죠? let's be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작년에 전문에 나왔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좀 아까 내가 이제 지각동사는 C만 보여드리고 특별하게 내가 안 했어요. 지각동사 잠깐 보시면 원형, ing, 그죠? pp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지각동사에 따라서 특별하게 지각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 내가 이걸 보니까 시험은 B를 생략한다 그랬고 반대 뺀다 그랬고 B를 쓰라 그랬어요, 이거요. 그죠? 그래서 약간 사역동사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목적어로 써줘야 됩니다. 목적어는 안 쓰고 이렇게 써버렸네. 목적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목적어 있고. 자, 일단은 사역동사, 원형부정사 받는 것은 맞죠. 그리고 지금 B 플러스 PP, 즉 수동에서는 PP만 썼네요. 그죠? PP만 썼네요. 네, PP만 썼네요. 얘도 PP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PP입니다. 얘 B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B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B는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have는 ing도 받습니다. 근데 얘 ing 안 받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안 받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나름대로 사역동사는 자, 이런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불어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좀 불안요 타동사 조금 감이 잡히셨습니까? 네, 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불안요 타동사가 저런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열심히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주어 동사 목적보호 간의 관계, 자, 주어 동사 간의 관계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내가 이제 쓴 바이에 한다면 여기다 from ing도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그죠? from ing도 하나 더 추가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완전 타동사.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해석할 때도 반드시 항상 우리가 문법 배우는 것은 바로 뭐냐? 글을 보기 위한 것이다. 글을 정확하게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좋습니다.